president has until Monday to come up with the cash for the $464 million judgment with interest. If he doesn't, New York 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 could start seizing his assets. His lawyers on Monday asked an appeals court to stop the collection proceedings because they have not found a bond company that is willing to back Trump. 드문 경우지만 법원 판결의 집행은 법적 영역을 넘어 기관들이 유명 인사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법원 판결의 집행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시스템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화요일 아침 뉴욕에서 연방 요원과 주정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부동산에 진입해 공식 압류 영장을 집행하며 미국 대통령에게 내려진 가장 중대한 민사 판결 중 하나를 법적 근거에 따라 실행했다. 이 장면에는 공개 성명이나 화려한 연출은 없었지만 따라진 절차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트럼프 브랜드의 핵심 사업체들에 대한 재산 몰수가 공식화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그 방안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법적 분쟁에 휩싸인 한 사업가의 또 다른 소송 절차로 보였던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 고액 자산가 사이의 관계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었음을 빠르게 드러냈다. 40 월스트리트 건물은 사법부 대표들의 기술적 방문을 가장 먼저 받은 곳 중 하나였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서 공무원들은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압류 확정을 위한 필수 통제 절차를 시작했다. 동시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사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들이 세븐 스프링스로 알려진 부동산에 접근하여 등록된 자산을 공식적으로 측정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의 아소번과 사업적 존재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트럼프 타워마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향후 소유권 이전 또는 부분 매각을 위해 검토 대상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뉴욕 검찰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공식 조사 끝에 세금, 계약, 금융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부동산 가치 신고에 체계적인 사기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본안 판결에서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과 이자 그리고 허위 또는 조작된 가치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명령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 절차 중 판결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했다. 뉴욕주 절차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판결은 판결 금액 전액과 법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증금을 제출해야만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즉각적인 유동성 또는 시장에서 확실한 담보로 완전히 인정받는 자산을 요구한다. 피고 측은 두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적을 위해 3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락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들 기관의 반복적인 거부는 단순히 관련 금액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었다. 판결 내용 자체 때문이었다.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판결은 그러한 자산이 담보로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신뢰성 기반을 훼손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은 진행되었다. 체계적으로 판결 이행 절차가 가동되었고 사법당국은 이전에는 가상의 위험에 불과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은 트럼프의 공직 경력을 통해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의 일반적인 지연 패턴을 깨뜨렸다. 법적 복잡성이나 가용한 구제 수단이 법원 결정의 실질적 효과를 무기한 지연시켰던 다른 사례들과 달리 이번 사건은 기존의 방어 수단이 소진되었거나 판결의 확고함 앞에서 무력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유죄의 판결 자체뿐만 아니라 판결이 자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의 정도다. 역사적 가치가 큰 건물들이 민사소송과 관련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집행기관들의 특별 대우 징후는 없다. 인용된 판례, 준수된 기한,
그리고 관찰된 절차는 정치와 무관한 민간 기업들의 민사 채무 불이행 사건을 규율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상황은 수십 년간 구축된 공개적 이미지와 법적 절차를 통해 드러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부각시킨다. 도널드 트럼프는 경력 전반에 걸쳐 재정적 성공, 협상 능력, 그리고 막대한 재산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상징적인 자산의 손실을 막아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도 법원이 요구하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은 서사와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를 암시한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평판 위험과 자산 불일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징후다. 이 사건이 만든 선례는 의미심장하다. 특정 조건에서 법체계가 수사적 영역을 넘어 고위 인사에 대해 즉각적 효력을 발휘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판결 내용에 대한 해석적 논쟁을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판결 이행이 다른 민사 채무자와 동일한 형식적 수단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률 분야 분석가들에 따르면 법원이 채택한 절차적 중립성은 절차의 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평등한 대우가 추상적인 기대 이상임을 시사한다. 모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역전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한다. 상급심에서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시간은 이제 피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매일 더 많은 재산이 평가되고 더 많은 등기가 이루어지며 판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이 동원된다. 이는 대통령을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며 즉각적인 재정적 대응 능력의 부재가 정치적 담론이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재 없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 시점부터는 이와 같은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제도적 위기에 처한 공인에 대해 법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자산이 아니다. 압박 속에서 운영되며 대중의 감시와 민감한 선례에 직면한 기관들의 운영 방식이다. 이 시점부터 사건의 윤곽은 단일 피고인의 범위를 벗어나 함께 작동할 때 체계적 수렴이라는 더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일련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포함하게 된다. 문서 증거와 독립적인 재무 감사를 바탕으로 소송을 시작한 뉴욕주 검찰총장의 조치는 지금까지 모든 결정 단계에서 사법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집행 단계로의 진전은 고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사법당국, 부동산 등기 부서, 공인기술 감정인 등 시스템 내 다양한 영역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고도의 복잡성이나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에만 관여해 온 연방기관의 구조에 의존한다. 그 중에는 미국 연방 마셜 서비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마셜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발행할 의사가 있는 기관의 부재는 또 다른 차원을 갖는다. 이는 단순히 피고 측의 일시적인 재정적 조율 실패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현상의 표출이다. 즉, 법원 판결의 실질적 집행과 관련된 평판 위험에 직면한 시장의 위축이다. 다수의 보험사와 은행이 제시된 보증을 보증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법제도 자체가 보내는 신호를 기관 차원에서 해석한 결과다. 판결이 만장일치로 확정되고 방어 측 주장이 확립된 판례에 근거해 반박될 때 신용거래를 뒷받침하는 신뢰 환경은 붕괴되기 시작한다. 특히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이미 법원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수렴은 진행 중인 집행이 특정 유죄 판결의 직접적 결과로만 읽힐 수 없으며 명시적 중앙 집권화 없이도 조율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의 반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설명해준다. 법원은 재판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이후
여러 판사들이 후속 판결에서 이 결론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이 이념적 이유로 피고인을 겨냥한 공격의 일환이라는 변호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동시에 절차적 단계를 엄격히 준수한 것은 이 사건이 민사사법의 정상적 기준 내에서 차별적 대우 없이도 임의적 예외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화했다. 이러한 절차적 정상성은 특히 정치기관과 사법부 간 갈등이 고조되는 맥락에서 절차의 제도적 정당성에 기여한다. 이 사건의 경과는 또한 갑작스러운 반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형식적 절차의 중첩을 보여준다. 민사소송은 기업 윤리 및 시장 보호를 위한 주 법률에 근거하여 제기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배경이 없는 기업을 상대로 한 이전 사건들에서도 적용된 법적 장치들이다. 이번 사건의 차이점은 피고의 대중적 가시성과 관련된 자산 규모에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기소 및 재판 당국이 채택한 입장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사건 진행 과정에는 공개 청문회 선서, 진술 완전한 변론 절차가 동반되어 방어권 침해 주장을 어렵게 한다. 절차 전반에 걸쳐 피고 측 변호인은 모든 소송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적절한 단계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여론이나 피고인의 정치적 동맹자들의 비판이나 이해 제기가 있더라도 절차의 제도적 경호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절차적 안정성은 특히 행정권한 문서 기록 직무면책 주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이전에 채택했던 다른 전략들과 대조를 이룬다. 형사 사건에서 대통령 직책이나 관할권 결함을 근거로 한 주장은 때로 장기간의 법적 논쟁의 여지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위반 행위의 민사적 성격과 함께 해당 소송이 대통령 임기 전 임기 중 임기 후에 발생한 사기업의 경영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논의의 초점을 정치적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약화시킨다. 반면 이 사건은 미국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민사법과 재산권 집행 메커니즘 간의 접점을 조명한다. 사적 채무 불이행 사건에서 판결 이행을 위한 재산 압류는 흔한 관행이지만 이와 유사한 규모로 공인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이 상급 법원에서 성공적인 이해 제기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조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제도적 환경을 시사한다. 또한 주 법원에 등록된 평가 보고서가 시사하듯 집행 조치가 다른 재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지방기관과 연방기관 간의 새로운 협력의 여지를 열어놓는다. 이러한 기관 간의 협력은 기술적으로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집행 대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적 인물의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경우 정치적 성격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법률 분석가들은 외부 압력에 직면한 시스템의 통합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법원이 일반적인 박해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를 거부하는 것은 일부 학계에서 사법부가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도 기능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만장일치가 아니며 법조계 일부는 절차의 정치화 위험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되는 판결의 누적 집행의 지속성, 그리고 상급 법원의 명확한 재검토 신호부재는 현재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응집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드문 경우로 특히 권력 간 마찰이 재발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법적 제도적 전개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전개 과정과 각 기관이 상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깊이 있고 맥락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다. 집행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해석의 스펙트럼은 계속 확대되어 선고된 결정의 엄격한 법적 내용을 넘어서는 해석상의 논쟁을 표면화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활동이 확립된 절차 규칙에 근거하고 집행 담당 기관들이 기술적 의례적으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의미에 대한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 법률계 상당수에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산 집행은 단순히 법의 객관적 적용을 넘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민사 책임의 범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정표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적 운영의 정상화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동원되어 온 압력에 맞서 시스템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이 선례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헌법 전문 법조인과 정치분석센터 소속 학자들은 절차 자체가 형식적 합법성 내에서 진행되더라도 이 같은 규모의 사건은 제도적 탄압이라는 서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위험은 결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관의 중립성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대중의 일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쟁은 절차의 합법성에서 사회적 수용으로 이동한다. 피고인 스스로가 광범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검찰과 판사들의 행동에 정치적 동기를 부여하며 특정 판결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 전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긴장은 고조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반복은 사법기관에 의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효과를 발생시켜 기관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분열시키고 사법적 결정과 사회적 수용 사이의 거리를 확대한다. 가용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은 헌법적 농어와 긴급 중단 요청을 통해 집행 과정을 변경하려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연속적인 기각 이후에도 법조계 관측통들에 의해 절차적 성공보다는 제도적 정당성 부정서사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법적 수단 활용이 방어권의 정당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각된 근거에 반복과 공개 발언에서 채택된 어조는 분쟁이 법적 영역에서 공개적 수사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기관 행동을 전문으로 하는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국가의 합법적 강제력과 공직자들이 불리한 결정에 저항하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능력 사이에 구조적 긴장을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현재까지 집행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트럼프 타워 인근에서 트럼프 측근들이 제안한 공개 집회 소집은 사태가 가속화될 경우 이 사건이 보다 직접적인 반발의 초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기관들의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법원은 기술적 결정문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은 기록 오해의 발언을 피하며 집행 담당자들은 엄격히 공식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는 이러한 태도가 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기관의 행동이 정치적 충돌로 오해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 사건의 제도적 함의에 대한 논쟁은 또한 확립될 수 있는 선례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낸다. 한쪽은 가처분 신청 없이 자산 압류를 집행하는 것이 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사법 결정에 대한 방패로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흐름은 채택된 절차의 합법성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상징적 차원이 향후 법원이 기관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여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에 대해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도록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긴장은 드물게 명시되기는 하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이 작성한 분석과 의견서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기관들의 공정성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관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사용된 수단들은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법적 편차나 예외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교착 상태는 적용된 규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에 대한 공개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있다. 집단적 인식의 분열은 판결 내용 자체보다 그 판결을 둘러싸고 구축된 서사에서 비롯된다. 한편 집행은 계속 진행 중이다. 새로운 조치가 채택될 때마다 추상적인 법적 근거는 구체적인 물질적 효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시스템은 후퇴의 조짐 없이 결정의 결과를 유지해 왔으나 이러한 경로의 정치적 영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현재까지 장기적인 제도적 파장에 대한 합의는 물론 이 사건이 향후 권력 분립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상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분석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성격의 과정이 요구하는 주의 기품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계속 관찰할 것이다.